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법률의 목적을 확가적타에 오셨죠? 확가적타에서 가능, 실현 가능 반대가 실현 불가능, 불능입니다. 오늘 여기 불능을 이제 공부하는 건데, 여기는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양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가백의 제주도 별장이 있습니다.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 값은 별장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 을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근데 별장이 불타 없어집니다. 별장이 소실됐다. 자, 그러면 값은 별장은 지구상에 하나인데 그 별장을 이제 죽어도 넘길 수 없죠. 그래서 별장 넘길 채무가 불가능, 불능이 되는데, 불능 크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유효죠? 유효? 휴였죠. 휴. 이게 무효가 되고 이게 휴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값은 더 이상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값은 더 이상 얼지할 바가 없어요. 값은 아무런 행동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값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을은 매매대금은 줘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거기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게 문제되는가 검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35조가 적용되려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의 무효예요. 이 무효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무효라고. 계약은 무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여기 원시적 불능 무효해야 돼요. 그때만 535조가 적용된다. 다른 사유 무효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성립도 안 하면 무효치도 논할 수 없죠. 그 다음 한쪽에게 보통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음 책임은 이때 신뢰손해, 신뢰이익인데 그럼 매도인 반대가 상대방이 매수인은 그러면 불능사실을 모르고 과실이 없어야 돼요. 이게 535조 적용 요건입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는데 이때는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고의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채무자를 잘 정해야 돼요. 얘 보세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라 둘 다 채무자죠. 값은 별장 넘길 채무자, 을은 돈 줄 채무자, 둘 다 채무자입니다. 둘 다 채무자인데 여기 불능에서는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죠.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별장이 없어지면 별장 넘길 채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불능에서는 물건 가진 자, 매도인을 채무자랍니다. 다시 불능에서만 물건 가진 자, 매도인을 채무자 그래요. 그럼 매수인을 자동으로 채권자라고 합니다.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그래서 후발주 불능은 매도인이 기준이에요. 매도인에게 규칙 사유, 고의가시 있는 거 없는 거 봐요. 있으면 이행 불능이고 그때 우리가 을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대요. 그건 이혼부담이고 우리가 을이라면 매매대금 돈 주지 않아요. 돈 줄 의무를 면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돈 줄 의무를 이행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있을 때만 나와요.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없다면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나란히 있었지만 완전히 영역이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별장이 후발적으로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는가? 별장이 태풍으로 소실됐다. 그럼 태풍은 매도인 잘못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혼부담 가고 그때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만약에 이게 토지다. 토지가 후발적으로 없어졌다. 즉 토지가 국가의 수용당해 있다. 그럼 수용은 매도인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은 매도인에게 고의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두 영역을 정확히 비교하세요. 그 원시적 불능 원자입니다. 다시 가백의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2월 1일 날 체결했는데
사실별장은 그 전에 1월 28일에 없어졌어요. 그럼 계약 당시 이미 별장을 넘길 수 없죠? 이게 원시적 불능이고,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립 안 했으면 무효 취소 논할 수 없죠.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매매를 2월 1일 날 했죠. 그럼 매매 당일 날 매도인은 며칠 전에 별장이 불탄 걸 알고 나왔을까요? 보통 몰랐겠죠. 근데 갑이 아주 뻔뻔하면 별장이 불탄 걸 이날 알고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악의일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날 갑도 몰랐겠죠. 근데 몰랐더라도 매매 장소 나올 때 내 별장이 있는가 알아는 봤어야 돼요. 적어도 알아보지 못한 과실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영역 아니라 전혀 모르니까 매매하러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를 선의무과실로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 별장은 며칠 전에 없어져서 계약이 무효인데 을은 그 사실 꿈에도 모르고 매매 장소 나왔죠. 그래서 을은 이제 기분이 막 찌어집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주도 별장을 샀어요. 기분이 막 찌어지죠.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오는 길에 기분이 찌어진다.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즉 계약을 유효라고 신뢰하고 괜히 돈 들인 게 있어요. 막 대출도 받고, 이 별장이 제주도니까 창문이 엄청 커요. 그 창문에 딱 맞는 특수 커튼, 특수 블라인드 다 제작했어요. 근데 갑에게 전화가 왔네. 죄송해서 떠가죠. 사실 별장이 며칠 전에 없어졌대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하늘이 무너지죠. 자, 그럼 을은 사실의 계약이 무효인데 이걸 유효로 신뢰하고 괜히 쓸데없이 돈 들였죠. 즉 대출금은 갚으면 되지만 중도 상환수로 내야 돼요. 커튼 필요 없죠. 이런 게 신뢰손해, 신뢰이익입니다. 이걸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갑은 책임져야 돼요. 왜 그래요? 갑은 별장이 없어진 걸 알았거나 과실이 있으니까 을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단 이때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손해를 청구합니다. 이행이익이란 별장이 살아있어서 을에게 이행했었다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즉 별장을 을에게 넘겨서 바로 전매하니까 그동안 전매 차익이 뭐 2천만 원 있었다. 그런 전매 차익 그런 게 이행이익입니다.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손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535조인데, 그럼 여러분 제 535조가 있죠? 지금 501페이지예요. 501페이지. 그럼 자, 제목 그대로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잘 보세요. 계약이 체결할 때 과실 있는 자가 과실 없는 자에게 책임지는 게 535조입니다. 그럼 1항에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별장이 이미 없죠. 그 다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매도인은 상대방이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걸 신뢰손해, 신뢰이익, 이걸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행이익, 이걸 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이 항이 여기 상할수예요. 이 항, 전환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때 1항 책임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과시 요한다 맞아요. 그럼 정리하면 자, 이건 535조 책임은 아까 했죠? 계약은 무효인데 하필 그 무효가 원시적 불능 무효야 되고, 계약은 성립 체결됐어야 됩니다. 다음 매도인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매도인이 알았거나 과실. 그 다음 신뢰손해 책임지고 매수인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535조가 적용되려면 두 사람 상태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한 명은 알았거나 과실, 한 명은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게 535조입니다. 둘이 상태가 달라야 된다. 지금까지 원시적 불능을 봤습니다. 그럼 잠깐 봐보세요. 잠깐. 별장이 이행 불가능 없어졌죠. 별장이 불에 타버렸다. 그게 불능이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별장이 전부 탔을까요? 아니면 타다 말았을까요?
아무 말 없으면 전부 불능, 전부 탔겠죠. 그래서 그냥 불능 그러면 전부 불능을 말합니다. 근데 혹시 일부 불능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일부 불능. 이게 이제 추가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200평을 계약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80평밖에 없네. 그럼 20평을 이미 넘길 수 없죠. 그럼 이게 일부 20평 일부 불능. 다시 200평을 매매했는데 실제로 20평이 모자라죠. 그럼 일부 20평이 불가능하죠.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 불능. 우리 이거 처음 봅니다. 잘 봐요. 이거 우리 처음 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럼 이 박스 친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우리 처음 보는데 찍어보세요. 이 박스 친 이 매매 계약은 1번 유효, 2번 무효. 뭐 같아요? 그렇죠. 유효.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가서 20평 가격 깎으면 되겠죠? 그러죠? 맞습니다. 20평 가격 깎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가서 20평 깎으면 돼요. 이거 다음 주에 매도인 담보책임 나와요. 20평을 깎는 겁니다. 유효니까. 그러지 부당이득 발언 청구 못합니다.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거든요. 지금 보신 계약체결 관책이 물을 수 없어요. 이것도 원시효 불능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이 계약은 유효니까 무효 효과 나올 수 없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기본서 504페이지 오세요. 기본서 504페이지. 상단에 4번 적용 여부 1번 원시적 불능 경우는 양가로 1번, 2번 다 있습니다. 다음 2번 추가하는 거죠. 원시적 수량 부족의 경우 가로 열고 원시적 그 다음 일부 불능 동그라미 일부 불능 동그라미. 그럼 양가로 1번이 있나요?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 즉 보세요. 이렇게 정확히 몇 평당 100만 원 이렇게 딱 수량 딱 정했다. 평당 100만 원 이렇게. 다시 양가로 1번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 실제 면적 써요. 실제 면적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씁니다. 200평이 미달하는 경우 담보책임 동원하십니다. 그게 다음 주에 대금 감액 청구권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만 발생하고 가로쳐요. 계약체결상 과실 가로.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책에 없지만 부당이득 발언도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태도입니다. 살짝 하나 써놓으세요. 부당이득 발언도 X. 그래서 밑에 양괄호 2번은 그 5줄 첫째 둘째까지 5줄 다 체크하면 같은 말이 중복됩니다. 지금까지 원시적 불능을 보셨습니다. 이제 후발주 불능 오세요. 자, 후발주 불능은 매도인 채무자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갑소유 체지수 별장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2월 1일날 체결했죠. 근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별장이 2월 5일날 소실됐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계약은 유효. 그럼 왜 없어졌는가? 만약에 매도인 갑의 고유 가치를 없어졌대요. 매도인 갑 고유 가치 있으니까 이행 불능이 되고 그때 우리가 을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시간에 계약 해제에서 또 나와요. 해제.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최고 없이. 두 번째, 다시 갑소유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우리에게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별장이 소실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에 태풍, 낙뢰, 홍수 등으로 별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자, 후발적 불능인데 먼저 채무자 갑, 매도인 고유 가실이 없죠. 그럼 위험부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라면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줘요 안 줘요? 을 잘못 없죠? 을은 매매대금 줄 필요 없죠? 그래서 채무자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그럼 만약에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줬대요. 그럼 갑은 계약금 중도금 받았죠? 그거 반환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으니까 갑은 자기가 받은 돈 전부 다 반환해야겠죠. 그러죠? 을은 잘못 없으니까. 그럼 결국 을은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갑 혼자 독박 썼네요. 갑은 별장은 날라갔지만 돈 10원도 못 받죠. 갑 혼자 독박 쓰고 을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독박은 고도로 용어라. 독박을 법률 용어로 바꾸면 위험부담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래요. 책을 뒤로 넘깁니다. 잠깐. 책을 잠깐 519페이지 오세요. 519페이지로 오세요. 불능을 먼저 다 하는 겁니다. 순서상. 그럼 519페이지 상단에 03번 위험부담 나오니까 그럼 제일 밑에 네이모이브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이고 537조 나와요. 자, 좀 보세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여기 낙뢰, 태풍, 홍수는 쌍방 책임 없죠.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갑만 독박 썼다가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토지가 있는데 을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됩니다. 수용되니까 갑은 더 이상 토지를 을에게 넘길 수 없죠.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자, 매도인 갑, 채무자 갑 잘못했나요? 없으니까 위험부담. 그리고 우리가 을이라면 을 잘못했나요?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돈 줄 채무를 면한다. 여기랑 똑같네요. 후발주 불능인데 낙뢰 태풍 갑을 쌍방 책임 없죠. 후발주 불능인데 수용도 갑을 쌍방 책임 없죠. 여기랑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혹시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면 그대로 을에게 돌려줍니다. 똑같죠? 후발적 불능에다가 쌍방 책임 없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여기랑 똑같다. 근데 여기 수용당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법에는 없지만 대부분 판례가 을에게 또 다른 권리를 인정합니다. 법이 없지만. 자, 만약에 을이 3억에 매매했죠. 그럼 원래 을은 갑에게 3억을 주고 이 토지를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을이 받아올 토지가 수용보상금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4억이다. 그럼 을은 원래 3억을 주고 이 토지를 받아올 수 있었죠. 근데 그게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수용보상금, 그거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을은 3억 줘야 됩니다. 3억 주고 토지를 받는 거니까 을은 3억을 주는 거예요. 주고 토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억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생긴 대상물, 수용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을은 아까 그냥 집에 갑니다. 그냥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집에 가요.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 또는 을이 자기 채무를 반대 채무를 이행하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거지 수용보상금 자체가 자동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을이 집에 가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지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선택이에요. 그냥 돈 안 주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내 반대 채무 3억을 지급하고 그 대상물 수용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을이 선택한다. 그래서 이거 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 523페이지 보세요. 523페이지 상단에 심화학습 대상 청구 나옵니까? 2번 요건에서 채권자가 대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를 제공해야 됩니다. 3억 줘야 돼요. 그래야 토지 대신 달라는 거죠. 다음 3번 토지계약 체계로 토지가 국가에 자 수용동그라미 수용되어 이행불능 상황이 생겼을 때
밑에 동그라미 1번. 매수인은 위험부담 법률에 따라 대금 지급을 면한다. 즉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돈 안 주고 집에 간다. 여기랑 똑같다. 동그라미 1번. 다음 동그라미 2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2번 두 줄 체크 파란색. 그러면 돈 주고 받는단 말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4번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 불능이 생겨야 전보배상. 전보배상이 한마디로 손해배상 청구라 생각하면 돼요. 전보배상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청구하는데 수용은 쌍방의 과실, 고의과실이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수용보상에 대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용은 채무자 잘못 없으니까 아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란다? 대상 청구하는 거다. 대상 청구, 법적 근거. 자, 이제 네 번째 두 개 더 봅니다. 다시 갑소의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별장이 후발적으로 소실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을이 고의과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을이 밀을 하룻밤 빌렸는데 을이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첫째 채무자 고의과실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을이라면 을 내가 태웠죠. 그럼 을은 당연히 돈 줘야겠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원래 별장이 살아 있었다면 별장 등기를 넘기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럼 별장을 넘기면서 전매 차익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양도세를 내고 돈 받아야 되는데 별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양도세는 안 내고 돈 다 받죠. 그러면 그 양도세 같은 건 채권자 을에게 상환합니다. 을 불쌍하니까. 을도 같이 탔을지 모르잖아요. 을이 태웠으니까. 그래서 갑은 내 별장 넘길 채무를 면함으로써 안 내게 됐죠.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그럼 여기는 을 혼자 독박 썼네요. 을은 돈을 다 줘야 되지만 별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을이 채권자라 이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더 봐요. 다시 갑별장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기를 정했습니다. 이행기 때 매도인은 등기 넘기고 매수인은 돈 주기로 했는데 이행기가 되니까 갑이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돈 주고 이거 받으면 끝나는데 을이 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채권자라 이걸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 지체랍니다. 그럼 우리 돈 안 주니까 갑이 등기를 넘겨요? 가지고 집으로 가요? 가지고 그냥 돌아갔겠죠. 돌아갔어요. 근데 그 후 별장이 소실되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별장이 소실됩니다. 그럼 누구 집이 없어졌죠? 가지고 갔으니까 갑집이 없어졌죠. 그럼 갑은 열받습니다. 이날 을이 돈을 준비해서 별장을 넘겼다면 이날 을집이 날아갔거든요. 을이 약속 안 지키는 바람에 갑집이 날아갔죠. 그럼 마찬가지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양도세 안 내게 됐으니까 을에게 상환합니다. 결국 둘 다 을만 독박 써서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그래서 앞에 521페이지 오세요. 521페이지 상단에 3번 예외가 채권자 위험부담. 500 법조문 있죠? 538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가 을 책임인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채권자 을 수령 지체 중에 잘못했죠. 책임자겠죠.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가 여기에요. 채무자는 상대방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같답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안 내게 됐죠. 이를 채권자 을에게 상환해야 된다. 근데 다 임의규정이에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약정 없을 때 이렇게 하란 말이죠. 지금까지 불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동시항변권 나누고 넘었거든요. 앞으로 가봅니다. 앞에 하나 빼먹었죠? 자, 이제 509페이지 오세요. 509페이지.
동시함유권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동시함유권 무슨 말 같아요? 같이 하자.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해야지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상대방이 나에게 야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나도 못해라고 미쳤냐라고 항변하는 게 동시함유. 미쳤냐? 왜 내가 먼저 하니?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야 너도 해 그래요. 자기는 했단 말이죠. 그럼 나도 해야겠죠? 이때는 미쳤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함유였고 왜 먼저 하니?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가 우물링하는데 누가 먼저 할 것인가에 관해서 특이하게 있다면 항상 특이하게 유효. 근데 특이하게 없다면 동시에 공평하죠. 동시에 되는데 야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쳤냐? 라고 턱을 드는 게 동시함유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적어가는 거죠. 그럼 자 예를 들어오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10억에 체결했어요. 2월 1일 날. 그리고 뭐라 약속했냐면 2월 10일 날 을이 먼저 중도금을 주고 2월 25일 날 잔금과 등기를 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2월 25일 이날은 서로 동시에 하기로 했죠. 잔금과 소유권을 동시에 하기로 했죠. 2월 10일은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네요. 그럼 을 혼자 먼저 선이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 동시행 항명권이 없어요. 즉 갑이 야 중도금 보내야지. 그럼 우리 이날 너가 소유권 넘기면 중도금 못 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을은 선이행해야 되고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에게 항명권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을이 중도금 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2월 1일은 등기가 깨끗했거든요. 약 10일 사이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 처당권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중도금 보내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는 내 불안해서 돈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압류나 저당권 안 없애면 내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덧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을은 중도금을 먼저 선이행해야 되죠. 근데 중도금을 못 보냈네요.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그럼 을이 이행 지체라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하지 않고 이날이 오면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을은 중도금과 약 15일간 지연이자와 잔금질 의무 이 세 가지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이에요. 동시행이라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돈 10원도 안 줍니다. 따라서 갑이 자기는 소유권 안 넘기고 너부터 돈 내놔 그러면 이제 을은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동시관계니까. 그걸 선의행음을 지체했는데 상대방이 갑도 변제에 도래하면 그때 선의행 의무자도 이제 미쳤냐라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선의행 의무자도 항명권이 있다. 예외적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12페이지 와보세요. 일단 512페이지 이거부터 빨리 한번 체크합니다. 512페이지 중간쯤에 파란색 2번 있습니까? 거기 양괄호 1번 원칙 동그라미 원칙 선의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음이 원칙이다. 양괄호 2번 예외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두 줄 체크. 이게 우리 책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거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 불안의 항변권 있습니까? 밑에 법조문 536 또 있죠? 이 내용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텍스트 이렇게. 그럼 이제 법조문 확인해 볼게요. 이제 536쪽. 자, 앞으로 오세요. 자, 509페이지 오세요. 509페이지. 위쪽에 이제 법조문 536조를 이 사례 가지고 잘 이해해 봅니다. 자, 536조 1항 쌍무계약 당사질방은 가로칩니다.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가로 그게 너가 할 때까지 그다음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나도 못해 즉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나가 여기에요. 그러나가 이게 선의행 그러나
상대방이 갑 채무가 변제겠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선이행해야 된다. 이항도 마찬가지 선이행이에요. 이항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이 갑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아까 가압류 초당권이 엄청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전항이 이랑 본문과 같다가 뭐예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게 불안행변. 불안해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이항이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례를 이해합니다. 동시행을 가장 잘하는 조폭들이에요. 갑이란 조직폭력배 갑파가 마약을 일가 10억의 매매 계약책을 합니다. 매들은 동시행을 제일 잘하죠. 영화 보면 마약과 돈을 동시에 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 이행 길정해서 갑은 마약을 제공하고 을은 10억을 주기로 오늘 밤 12시로 정해서요. 근데 오늘 밤 12시에 갑이 나왔는데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면서 을에게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돈 줄까요? 안 주겠죠. 을이 미쳤냐? 하는 건 미쳤냐 할 수 있죠.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돈 안 줘도 을은 총 맞지 않아요. 갑도 마약 안 가져왔죠. 을이 이행 안 해도 총 맞지 않죠. 이걸 지체책임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갑이 마약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야, 을 너도 돈 내놔. 그럼 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마약 받아야 된다. 이때 미쳤냐라고 항변 못해요. 근데 을이 돈을 준비 못하면 이제 갑에게 이제 총 맞아도 싸죠. 지체책임 지는 겁니다. 그럼 마약만 부동산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입니다. 이 상대방이 이렇게 이행 제공하면 항변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을에게 항변권이 있단 말은 네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변제기 때 이행하지 않아도 절대 지체제가 없습니다.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가 없어요. 존재했단 말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아무 책임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갑이 을을 총을 쏘려면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을이 안 지켰을 때 그때 을이 지체 책임 총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조폭살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잘 하면 됩니다. 자, 그럼 510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성립 요건이란 동시행함요건 성립 요건이죠. 그럼 1번 쌍방 채무가 대가적 의존 존재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쌍무계약, 동일한 매매계약. 목차를 좀 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512페이지 아까 중간에 파란색 2번 상대방 채무 둘 다 변제가 있어야겠죠. 오른쪽 페이지 513페이지 하단에 파란색 3번 자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할 것. 이 말이죠. 을에게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갑은 자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청구했을 때 그때 미쳤냐라고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게 3번. 그러게 일단 목차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채권 양도와 이행 불능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자, 이건 우리 시험 보면 약간 벗어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살짝. 일단 두 개 봐볼게요. 자, 갑부동산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고 매도인은 3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3억 받을 채권을 간단히 기억 채권.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하겠죠. 근데 매도인 갑이 3억 받을 채권을 병에게 3억 받을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해줘요. 통지. 그래서 병이 을에게 3억을 청구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 할까요? 우리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동시행이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3억 못 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시행 관계가 이렇게 따라온다. 한마디로 처음에 동시행 관계 있었죠? 끝까지 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행불능. 갑에게 X 토지와 을에게 Y 토지를 둘이 교환계약 체결하면
을은 Y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 넘길 의무를 동시에 하겠죠. 근데 갑이 X를 넘기지 않고 X를 병에 팔고 등 깨버립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넘길 수 없으니까 이 채무가 이행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자, 그럼 원래 초록색 두 개가 동시행이었었는데 이 초록색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Y 넘길 채무와 이 빨강색 이게 여전히 동시행 관계 있게 됩니다. 여기도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512페이지 와보세요. 512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4번 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예외적으로 있죠? 그 다음 뒷줄, 자,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 있는 그랬죠? 그럼 그 아랫줄도 존속한다로 끝나죠? 한 번 해병은 요거는 해병이에요. 한 번 동시면 끝까지 있다면 되는 겁니다. 다시 1번 동시행관계 있는 어느 일방에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 유지되는 한 동시행관계 존속한다까지 보세요. 여기 존속한다. 채권 양도. 그 다음 밑에 핵심 판례 두 개 있습니까? 그럼 첫 번째 거 볼 필요 없고 두 번째 그 핵심 판례 보세요. 거기도 처음에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죠. 그럼 마지막에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세 줄 다 읽어보세요. 여기 세 줄 다 읽어서 이게 이행불능.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을에게 항변권이 있단 말은 갑이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이행기 때 이행하지 않더라도 절대 지체 없다 했는데 갑이 을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을은 안 지켜야 빠진다. 이거 왔다 갔다 잘 알았습니다. 이와 연관된 판례 하나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514페이지 펴보세요. 514페이지. 제일 상단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 말입니다. 갑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해서 을을 이행 지체 수령체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그래 항모 요건이 없습니다. 아니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빨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세요. 일주일 후에 갑이 이제는 자기는 마약 없이 일주일 후에 오늘은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오늘은 마약 없이 먼저 돈 내놔요. 그럼 여러분 요리하면 10억 줘야 안 줘? 안 줍니다. 다시 미쳤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이행 제공을 그만두면 다시 항모요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왔다 갔다 잘 알았어요. 자, 핵심 판례 보세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갑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 을을 수령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칩니다.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때의 가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그럼 그때부터 생긴다. 때는 과거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자 을의 동시함요건이 소멸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즉 생긴다 이제. 가로치면 나오죠. 그러면 생긴다. 그 다음 밑에 3번 효력이 있고 1번 실제법상 효력이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2번 두 줄 체크. 존재만으로 을이 편제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절대 지체 없다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 파란색 2번 소송상 효력이 있습니까? 자, 이제 잘 보세요. 우리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가 소송 당사자고 형사가 한쪽은 공익대표 검사, 한쪽은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민사는 피고인이란 말 절대 안 나와요. 민사는 피고입니다. 피고인은 형사가 나와요. 그럼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깜빵할 수 있어요. 바로 깜빵, 교도소. 근데 피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장을 받으면 피고랍니다. 그러니까 둘이 누가 잘못했든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잘못이 없더라도 소장을 받으면 피고 그래요.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형 주장해야만 법원이 고려 판단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특징입니다.
그럼 갑에게 이제 자동차, 중고차가 있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의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우리는 1,000만 원 줄 의무가 있고 갑은 자동차를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이 동시에 해야겠죠. 근데 잘 보세요. 갑은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으면서 을에게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다시 자기는 자동차 인도하지 않고 을에게 돈 주라고 소송을 했네요. 그럼 둘 중에 지금 누가 정신이 나갔어요? 갑이 나갔죠. 그래도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 갑을 원고, 을이 소송을 받았죠? 그럼 수동이라 피고랍니다. 잘못이 없더라도. 그럼 을은 동시항명권이 있죠. 그럼 을은 시간 없더라도 일 가서 행사해야 돼요.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형 주장하면 판사가 뭐라 할까요? 싸우지 마시고 동시에 이행하세요. 싸우지 마세요라고 상환, 서로 교환으로 이행하세요라고 판결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으면,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고, 갑 전부 승소해버려요. 그러면 을은 매매대금 지급하라라고 원고 승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야 고려하고 주장 안 하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2번 소수성 효력에서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 2, 3 6줄 타측하시고 양괄호 2번도 2줄 타측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시행관계 있는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볼만한 게 자, 갑에게 X가 있고 을로부터 3억을 빌려요. 그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나 잘 보세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아직 안 했지만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세 개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채무자 갑이 여기서 채무를 변제해요. 그럼 채권자는 뭘 해줘야 되죠? 채권자는 돈 받았다고 영수증 소지하겠죠. 이거 두 개가 동시이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515페이지 515 중간에 네모 4번 동시함유권 인정 여부가 있습니까? 파란색 1번에 양괄호 1번 가로쳐요. 양괄호 1번 첫 번째 가로 채무 변제 가로 두 번째 가로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 의무 가로 이건 동시행관계 있다까지. 그리고 양괄호 2번 네 줄 체크. 양괄호 3번 계약이 무효 취소 나가게 되면 원상회복 동시행. 양괄호 3번 세 줄 체크. 양괄호 5번도 두 줄 체크하세요. 그럼 지금 여기 보는 게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것도 동시행이 따르죠? 이거랑 비교할 게 있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516페이지 판례 2번에서 파란색 2번에서 양괄호 1번과 양괄호 3번 두 개 묶어요. 그래서 양괄호 1번과 양괄호 3번 두 개 묶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에 맞는데 그럼 지금 이제 채무 변제와 채권자 이거 말소해야겠죠. 이게 동시행인가? 이 동시행 아닙니다. 돈 갚는 게 선행 의무고 이거 말소하는데 며칠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후이행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돈 갚잖아요. 영수증만 받아두면 이게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고 이거 말소는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자, 그럼 516페이지 상단의 양괄호 1번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채무자의 채무 변제 가로 씁니다. 선이에요. 두 번째 가로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후 동시행 아니다. 양괄호 3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경로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에서 가로칩니다. 채무자의 채무 변제 가로 선이에요. 두 번째 가로 가등기 말소 의무 가로 후 가등기 또는 양도 담보 말소 의무 후 그럼 그 바로 위에 양괄호 2번 있어요. 자,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은 동시행 아닙니다. 허가를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주는 거지 동시행 아니에요.
그 다음 일단 양가로 4번을 잠깐 볼게요. 양가로 4번. 자, 가로칩니다.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써요. 선이행. 두 번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띄웁니다. 후. 이게 옛날에 주임법 할 때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가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란 민법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주임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말합니다. 다시 두 번째 가로는 민법의 임대차 등기가 아니라 주임법 상임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말합니다. 그게 후예요. 두 가로는 동시행이 아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행 의무다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임차권 등기란 민법 등기가 아닙니다. 주임법 상임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 그 2월 마지막 시간 했어요.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6번 근저당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까? 그럼 7번 보세요. 경매가 무효. 가격에 X가 있고 을로부터 3억을 빌리고 저당 취득했습니다. 근데 X가 경매가 나서 병이 경락받았다. 그럼 낙찰자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안 납하면 병이 낸 매각대금이 이 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에게 딱 배당이 됩니다. 배당. 그리고 법원이 촉탁으로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가 세상에 무효래요. 세상에 무효래요. 그럼 받은 거 다 돌려줘야겠죠. 그럼 병은 소유권 등기 말소해주고 을은 받은 돈 돌려주고 이게 서로 동시행인가? 사람이 다르죠. 이건 갑과 병, 이건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니다. 그럼 양가로 6번 제목 밑에 가로쳐요. 첫 번째 가로 매수인이 병, 낙찰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 이 의무는 채무자 갑에게 이행할 의무고 가로쳐요. 근저당권자 을이 배당받은 경락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가로. 이건 매수인 병, 낙찰자. 병에 대해 이행할 의무이므로 각각 그 상대방을 달란 것으로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답니다. 기타 몇 개만 확인할게요. 자, 509페이지 잠깐 오세요. 우리 책에 막 여기저기 흩어 있으니까 이제 동시행관계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509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자,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가로쳐요. 임차인의 목적물이나 건물 명도 의무 가로 인도 의무. 두 번째 가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이 있다고 보세요. 넘깁니다. 51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습니까? 그럼 다 체크하세요. 1번 매매계약 동시행, 2번 매매가 무효 취소가 나가게 되면 원상회복 동시행. 오른쪽 페이지 이제 상단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 아까 했고 4번도 세 줄 다 체크. 317조 전세권 동시행 지난주에 했던 것. 지난주에 이렇게 지금 흩어 있는 걸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6번 밑줄 하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자 해소의 동그라미 해소 나가리 해소되는 경우 그 아랫줄 쌍방 지분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동시행이 있다 라고 공동 소유할 때 했습니다. 공동 소유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 쉬가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편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